안녕하세요. 2023년 인구 통계가 발표되면서 또다시 출산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 0.72명도 낮은 수치인데 4분기만 놓고 보면은 0.65명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0.7명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는데 그마저 깨졌습니다. 출산율 0.65명은 어떤 의미고 대한민국 인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 대비 19,200명 감소했습니다. 매년 줄고 있어서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자체는 큰 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분기만 보면 합계 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제 출산율은 낮아집니다. 매년 이제 보면은 연초에 출산이 많이 몰리고 연말이 되면 출산율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0.65명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2022년 4분기 보면 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분기를 보면은 0.65명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이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5명의 의미는 가임 여성 1명이 낳는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100명의 여성이 65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 것으로 200명의 성인 남녀가 65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 셈이라 인구 감소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3분의 1 토막 나고 있는 셈입니다. 1970년 101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23년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줄었죠. 한 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50년 동안 인구가 5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매 10년마다 20%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70년대 태어난 100만 명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 태어난 70만 명대 아이들, 그리고 지금 현재 2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23만 명의 아이를 낳은 그 세대가 지금 90년 초반 세대, 90년대생 정도가 되거든요. 왜냐면 93년생이 지금 현재 아마 30살 정도 될 거니까 90년 초반생이 지금 결혼해서 한참 아이를 낳고 있는 시기인데, 이 70만 명대의 아이들이 70만 명대 이제 젊은 남녀가 23만 명의 자녀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아래서 이제 인구 그 감소에 대한 걸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도별 출산율을 보면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더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 출산율은 0.5. 서울이 이제 지금 가장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데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0.55명 보이시죠?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 부산 0.66명, 인천 0.69명, 대구 0.7명, 광주 0.71명으로 서울을 포함한 5대 광역시들의 출산율이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전남, 충북 정도를 빼면 2022년 대비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사망자 수는 35만 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200명 이제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가 올해 이제 감소했는데,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망자 수 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보이시죠? 2023년 인구는 12만 2,800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인구가 이제 몰려있는 뭐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했고 그분들이 이제 10년 15년 후에는 돌아가실 때는 한 해에 이제 뭐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제 사망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산율이 유지된다 해도 그 한 해에 뭐 거의 60만 명 70만 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고 사망자 수는 조금씩 우상향해 왔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출생아 수보다.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인구 감소폭은 점점 커질 겁니다. 지금 추세면 출산율이 급반전하긴 틀렸고 더 줄어들지만 않기 바랄 뿐입니다. 2023년 출산율은 0.65명.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0.65명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라고 가정하면 향후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빨리 줄어들게 될까요? 200명의 성인 남녀가 65명의 자녀를 낳고 있다. 2024년 현재 30세 인구. 일단은 뭐 전 연령을 뭐 그 가지고 계산할 수 없으니까 30세 인구가 이제 70만 명 되는데 30세 인구가 결혼해서 아이를 0.65명의 아이를 낳는다. 이게 이제 반복됐을 때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남녀 성비는 반반으로 가정하면은 70만 명이 결혼하면 35만 쌍의 부부가 탄생합니다. 35만 명의 여성 한 명당 0.65명의 아이를 낳으면 22만 7,500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출생 연도별로 이제 정리해 봤는데 2023년에 1993년생이 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성수가 35만 명이라고 계산하면 출생아 수는 22만 7,500명이 됩니다. 이 22만 7,500명의 아이가 30년 후에 2053년이 됐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여성은 11만 3,750명. 그중 그 0.65명의 아이를 낳으면 7만 3,937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2083년이 되면 7만 3,937명의 아이들이 3만 6천 아이들이 커서 36,968명의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24,029명을 낳습니다. 인구 감소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70만 명이 이제 24,000명까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는 68%가 감소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저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지 않으니 1993년생 73만 명이 세 번의 3세대를 거치면 90년 정도가 지나면 24,029명에까지 이제 출생아 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나마 이 계산도 전 인구가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이제 전제로 계산했기 때문에 현실은 더 암울합니다. 1983년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41세가 된 그 사람들은 국내 거주자 71만 명 중 71%가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생 36세가 된 사람들은 혼인율이 59만 5천 명 중 49.2%에 그쳤습니다. 36세가 됐는데 아직 절반도 결혼을 안 한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데는 미혼 가구가 늘고 있는 이유도 크죠. 그나마
결혼한 부부 중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늘고 있고 낳아도 한 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라도 낳아주면은 그나마 이제 나은 편인데 한 명도 낳지 않는 부부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0.65명의 출산율이면 거의 뭐 3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기간이 지속되면 향후 출산율이 웬만큼 올라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산할 세대의 모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후위기보다 인구위기가 대한민국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났죠. 우리나라는 학교, 직장, 집, 병원 등 뭐든 부족해서 늘려야 했던 시기를 수십 년간 살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시기였죠. 앞으로는 반대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 폐교 및 통폐합으로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뭐든 남아도는 시기를 앞으로 수십 년, 아니 더 오랜 시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든지 부족했던 시기에서 이제 뭐든지 남아도는 이런 시기를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생각이 180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낙 급속도로 줄고 있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고령화 저출산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다곤 하지만 2023년 4분기 출산율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1.3명 수준입니다. 우리가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엄청난 이제 저출산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는 1년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분기라 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전년 대비로도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현재 0.72명이라는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데 그것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정말 뭐 2등하고의 격차를 뭐 현격히 벌리는 이제 1위, 압도적 1위죠. 출산율 순위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2021년 기준이거든요. 2위 스페인하고의 격차만 봐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OECD 평균 1.58명인데 대한민국은 0.81명이었습니다. 그나마 202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 지금은 0.72명까지 떨어졌죠.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야 하는 세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집값이 비싸니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아이를 낳으면 2년간 출산지원금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정책이 과연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일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 때문에 수억 원을 대출해야 하니 금리가 낮아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작지 않습니다. 그 작지 않은 금액을 수십 년간 갚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집을 한 채 갖는 게 아니고 대출의 노예로 이제 살아야 하는 뭐 이런 암울한 현실? 거기에 교육 현실까지 더하면은 더 이제 암울합니다. 아이 하나 기르는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죠. 보습학원 2개 정도 보내려면은 최소 60만 원. 좀 뭐 수준 높은 학원을 보내면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면 학원비만 한 달에 150만 원. 뭐 이 정도 쓰는지 뭐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용돈, 사교육비, 옷값, 뭐 최근 뭐 먹거리 가격까지 인상되며 부담이 큰 와중에 대출 원리금은 또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죠. 지금 가계대출이 1,900조 원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은 지금 이자와 원금 상환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이런 식의 소득이라도 팍팍 늘면 어찌어찌 해나갈 텐데 경기가 어려우니 소득은 정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성장 시기는 끝났고 저성장 시기를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저성장 시기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영업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부동산처럼 안정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제약회사 주식? 실버 사업? 결국에는 자산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주류 세대가 고령층이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주력 산업군이 고령층 쪽으로 이제 바뀌어갈 텐데 이때 이제 향후 수십 년간 부동산처럼 올라줄 만한 그 자산이 뭐가 있을지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뭐든지 늘고 성장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디플레이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왜냐면 과거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비상식이 되고 지금까지 비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지금 됐거든요. 인구 통계를 보면서 뭐 나름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콘텐츠로 만들어 봤는데 공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